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을 읽어보는 ASMR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한 2달 전에 교보문고에 놀러 갔다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지금 이 시간에 읽어보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읽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목차가 있는데 저는 간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오전 미국 MBC TV 엘렌 쇼에 가수 싸이가 등장했습니다. 싸이는 함께 출연한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에게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 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춤 동작을 따라하던 엘렌이 대뜸 브리트니의 굽 높은 신발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고 이 춤을 따라해도 괜찮은가요? 방청객의 시선이 싸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싸이가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면서 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해요. 감결함과 재치라는 터널을 통과한 싸이의 언어가 입술을 비집고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싸이는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녹화장을 누볐고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강남 스타일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싸이의 춤과 말이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미국 전역의 가수 싸이의 스타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싸이의 어법을 관통하는 2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습니다. 보평성과 차별성입니다. 싸이가 내뱉는 말거리, 이야기의 재료나 말할 거리가 죄다 기발한 것은 아닙니다. 싸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었고요. 그런 다음 비교적 창의적인 말거리로 양념을 쳤습니다. 싸이가 구사한 문장을 단문으로 분리하면 의상은 고급스럽게 문장과 춤은 산티나게라는 문장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앞, 뒤의 문장을 따로 놓고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 합니다. 평범하다. 그리고 다만 평범함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2 문장을 합해 놓으면 시쳇말로 기가 막힙니다.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고 춤은 산티나게 춰라. 절묘한 대꾸가 완성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표현에 앗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싸이의 말 속에는 의외성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어의 의외성은 대화에서 무료함을 밀쳐내고 의외성은 곧 차별성이고 차별성은 듣는 사람의 주목도 끌어올립니다. 싸이의 말씨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평소 방송을 통해 본 싸이의 모습은 말이 많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말의 양이 적습니다. 말에 재치와 나름의 깊이가 있는 데다 언어의 총량이 적으므로 얼력, 즉 말의 힘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싸이는 말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말을 내뱉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을 찬찬히 곱씹어서 입 밖으로 꺼내놓는 느낌입니다. 또한 그는 말을 장황하게 열거하지 않습니다. 복문보다 단문으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한마디로 단단익선, 즉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이의 짧고 간결한 말씨는 좌중의 의표를 칼처럼 찌릅니다. 언력이 크고 섬세한 말 앞에서 대중의 감성은 곧잘 베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려 듭니다.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또 대화의 바깥쪽에서 겉돌면서 어정거립니다. 온갖 수사와 논리로 유소한 표현을 재탕, 삼탕, 되풀이하고 말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무조건 많이 길게 말해야 유리할 거라고 믿는 것이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낄낄거림과 번잡한 주절거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주장합니다. 18분 넘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태도와 경향을 TBU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지만 언어의 분량에 비해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맹이가 없고 의미의 뼈대가 문드러져 있는 문장은 둔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가 지루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는 닿는 순간 힘없이 빠스러집니다.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하염없이 말을 늘어놓다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거르지 못해서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제상 풍도는 설시에서 구시화지문, 설시참심도라고 했습니다. 즉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 그러니 말을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풍도는 정치적 혼란기인 당나라 말부터 5대 10국 시대까지 5 왕조 동안 11명의 임금을 섬기며 벼슬을 했습니다. 풍도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은 간결한 표현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말 속에서 짜임새 있게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말의 분량과 길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 나는 명료한 언어의 필요성을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절감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주문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혀를 펄럭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늘어놓았습니다.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너무 바싹 굽게 되면 육즙이 사라지더군요. 그렇다고 대충 익히진 마세요. 오래 굽지 않으면 씹을 때 물컹거리는 법이니까요. 참, 그리고 남자는 뒷사람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아득했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했습니다. 그의 언사는 장황하고 거칠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서 먼지를 날리며 거칠게 내달리는 정체 모를 짐승을 연상케 했습니다.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표정이 허물어졌고 겹겹이 줄을 서고 있던 고객 중 누군가가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자가 주문을 끝내자 직원이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손님도 까다롭게 굴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죠. 손님은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따로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 익선의 말씨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미디엄으로 부탁합니다. 끝이 났네요.